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상철 교수님과 함께하는 실시간 멘토링 오늘 마지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강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그죠? 몇 년 만에 보는 네, 한 달 넘게 못 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이 올해 멘토링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짜 마지막 시간이네. 공법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지만 모든 멘토링 라이브의 좀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런 시간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또 궁금하실 내용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상철 교수님을 저희가 또 어렵게 또 모셨잖아요. 그죠? 바쁘신 와중에.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발벗고 달려나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모든 것들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아낌없이 우리 고상철 교수님의 답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기가 되면요, 교수님,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죠? 2주도 채 안 남았죠? 11일 남았지. 네네네. 2주도 채 안 남은 이 시점에 심리 상태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자기 옛날에 수능 볼 때 네네네. 11일 전에 어땠어, 기분이? 좀 마음 편했는데요. 포기를 했나? 저는 거의 포기하고 갔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 수능 보러 갈 때 그러셨거든요. 100점 맞고 오라고. 100점이면 한참인데? 근데 사실 수능 시험, 물론 이제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수능 시험이야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였지만, 선택해서 보는 네, 이 시험은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하셔서 심혈을 기울이신 시험이기 때문에 더 떨리고 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긴장되고 떨렸을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시험 본 게 내가 11회 때 봤기 때문에 딱 지금 21년 됐어요. 와, 11회면은 지금 32회 보시는 거니까. 야.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학생들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진짜 나는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네. 학생들한테 그때 강의를 하면서 전 과목 다 강의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떨어지면 학생들한테 볼 면목이 없으니까. 그쵸. 학생들하고 번호도 같이 해가지고 앞뒤로 나 학생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학생들하고 시험을 같이 보셨군요. 우리 그 시험 보러 간 장소에 그때 잠실고등학교에서 본 것 같은데 그때 1번부터 35번까지가 다 우리 수강생이었는데 한 명 빼고 다 같은 반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같이 시험 보고 나왔었는데 11일 전에 느낌이 어땠냐면 암기가 안 된 것들 이제 좀 암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이제 암기하려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당시 이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단순 암기해서 푸는 문제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틀리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 명확하게 틀리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 수준보다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떨리는 것도 더 많을 것 같아. 공부는 되게 많이 했는데 모의고사 점수는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회를 거듭함으로써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조금 더 어려워진 더욱더 전문성을 갖춘 이제 시험으로 많이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어려움에 또 당면하셨을 거라 좀 예상이 됩니다. 사실 근데요, 여러분 또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우리 고상철 교수님 같은 분들이 또 탄생이 되세요.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에 어떤 부분이 나온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라 라고 우리 고상철 교수님이 괜히 고상철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랜드프로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고상철 교수님, 양민 교수님, 박수영 교수님, 배세호 교수님 같은 쟁쟁한 분들을 또 만나 뵈면서 또 그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이전에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에 따라 진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교수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굳건히 갖고 가셔서 시험 보시면 충분히 합격할 거라고 또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씩 좀 이렇게 좀 체크해 보면서 가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수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고쌤, D-Day 11일입니다. 모고 평균, 모의고사 평균 60점대입니다. 동차생이라 시잘부까지는 지금은 못 보고 식곡태 무한 돌리기 중인데 마무리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지법 4번 찍기는 유효한 건가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습니다.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농지법은 4번 같아요. 4번.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으면 4번 찍지, 무조건 4번 찍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내 이 문제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그러면 농지법은 4번 찍고 아니 안 그러면 마음 불안해요. 뭘 찍어야 될지 모르니까 농지법 그냥 4번 찍고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지금 10곡태를 무한 돌리기 중이시래요. 네, 이게 요거에 대한 마무리 조언. 네. 10일 남은 상황에서 문제를 막 공부하는 거는 공법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공법은 안 맞는 이유가 이 모의고사 문제가 시험에서 나오지 않거든. 근데 아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걔를 보고 있으면 시간은 되게 많이 허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돌려보는 이론서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네. 작년 이 시기 때 아마 박수현 교수님이 이제 시험 공부할 때도 박수현 선생님도 그때 문제풀이 많이 못했어요. 못했고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10곡태만 달달 돌리라고 했거든. 10곡태만 달달 하고 가서 시험장 보고 나왔는데 작년에 제가 채점했는데 제가 채점했었거든요. 62.5점 나왔었어요. 잘 나왔죠. 네. 작년 시험이 쉬운 시험 아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도움이 됐던 건 10곡태가 마지막에는 도움이 많이 됐다. 10곡태 네.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 네. 이론이라도 빨리 돌려야지. 그렇죠. 문제를 하나 더 푼다고 해서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1차 과목과 2차 과목에 또 차이가 있는 게 제가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1차는 어떻게 보면 민법과 학개론이 굉장히 조금 애매하게 꼬운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2차 시험은 1차보다는 좀 더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들 하시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교수님? 이게 공법은 딱 보자마자 지문이 딱 예를 들어서 한 5줄밖에 안 되면 보자마자 딱 얘 이렇게 나오는데 답이 나와요. 읽기도 전에 그냥 얘인데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보자마자 모르겠는데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내가 갖고 갈 문제인지 포기할 문제인지가 더 분명한. 제일 빨라요. 그래서 40분 안에 푸는 게 40문제를 40분 안에 풀지만 공법은 포기할 거 딱 포기하면 한 26분에서 한 28분? 그 정도 안에 문제 풀고 나머지 이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이제 다시 재검토하면서 한 3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오히려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리고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농지법은 4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4번을 찍으라고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네네네. 처음 강의할 때부터 농지법이 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가지고 가야 되냐 버려야 되냐 양은 중개사법보다 더 많아요. 중개사법 강의하는 양만큼을 농지법 해야 되는데 맞아요. 2문제를 내가 맞추려고 공부하지 말고 내 이제 전략을 봤지. 그래서 10년 동안은 계속 답이 3번에 나오다가 최근에 10년은 계속 5번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4번으로 바뀔 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해서 작년부터는 4번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작년에 4번이 답이었어. 그러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신 결과 무조건 3번과 5번이 이미 나왔으니까 5번이 제일 많았고 이제 4번이 나올 차례다. 그런데 작년에 4번이 나왔다. 그렇게 올해도 유의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올해도 아마 제 생각에는 혹시 모르겠으면 4번 마음 편하게 어차피 모를 건데 아는 건 아는 거 풀고 모르겠으면 농사 그랬죠. 농지법 4번. 그러니까 고상식 교수님 말씀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알면 푸는데 만약에 모르겠다. 그래서 기왕 찍을 거면 4번을 찍으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나중에 또 찍었는데 이거 왜 안 맞았냐고 또 여러분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푸시고요. 모르겠다. 난 진짜 찍어야겠다 싶으면 4번을 찍어라 이 말씀이십니다. 네. 김수환님께서도 10곡태만 돌려보는 방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 괜찮을까 했는데 교수님께서 충분한 답변 주셨고요. 네. 우리 차르본바님은 공법이 재밌으시대요. 그리고 김가연님은 벌써 떨린다고 하시고. 가연 씨? 네네네. 인천 잠순이님도 10곡태 보라고 하셨다고 하고. 우리 소윤님께서 방금 작년 기출 문제 풀었는데 공부한 거에 비해서 아는 문제가 너무 안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러면은 그게 시험장에서 똑같아요. 이러면은 참 이게 멘탈이 또 많이 흔들리거든요. 시험장 가면 올해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보다가 모의고사는 철저하게 이렇게 아셔야 돼. 40문제가 전부 다 중문제로 나와요. 근데 실전 문제는 상중하로 나오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중간 문제,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어려운 거 틀려라는 문제를 내면 그걸 갖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걔는 그 시험에 또 나올 확률이 되게 낮아.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 때는 안 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모의고사 때는 잘 나오는데 기출문제 풀면은 점수는 비슷한데 되게 어렵게 처음 보는 게 나왔대. 그 문제가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저희가 강의를 했겠죠.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강의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느낌이 들 거야. 근데 그런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또 이제 답을 맞히고 나면 모르잖아. 그래서 또 공부를 해요. 다시는 안 나와 그거.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취지로 기출문제를
뽑았던 게 시잘부였고 그리고 지금 기출문제를 풀 시간이 아니라 기출문제는 한 3-4달 전에 끝났어야 되고 지금 기출문제를 푼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식곡태 위주로 돌리는 게 가장 그쵸.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10일 남았는데 문제를 연습한다는 거는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 많이 안 된 사람들은 지금 문제 풀면 안 돼요. 시간 낭비가 이게 또 많아요. 약간 좀 1차 과목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 게 1차 과목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푸는 연습, 시간적인 체크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반면에 2차는 시간이 아는 모자라지 부분과 않아. 모르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랄 일은 없으니까 내가 분명히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아는 게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식곡태 네 식곡태 돌리시라고 네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우리 차르 본바님께서 책에도 대박이라고 네 자 그리고 우리 나니님께서 고상철 쌤 마무리 어떤 자료 반복하면서 봐야 좋을까요? 추천 부탁드려요 하면서 연호진 아나운서님 놀면 뭐하니에서 뵌 것 같은데 반가웠어요라고. 네. 아, 정말 눈썰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출연했거든요. 제가 유재석 씨 이제 인터뷰를 살짝 했는데 자기 목소리가 들려서 그렇지. 네네. 이제 뭐 목소리나 이제 좀 마스크 쓴 모습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역시 유재석님은 유재석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고상철 교수님을 또 보면서 느낀 게 부동산계의 유재석 하면 또 고상철 아닐까. 네. 그래서 유재석, 고상철의 공통점을 제가 좀 떠올려 봤습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충분합니다. 네. 뭐 인성부터 뭐 어떤 교육법부터 시작해갖고 그 유재석 님도 남의 얘기를 또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네. 끝까지 또 굉장히 또 매너 있게 인사도 잘해주시고 우리 고상철 교수님이 수험생 한 분 한 분 챙기시는 걸 보면은 정말 괜히 고상철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좀 먹고 해요. 네네. 우리 방송계의 고상철 유재석님 보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러면 마무리 어떤 자료 반복하면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게 체계도겠죠? 지금은 이제 체계도를 시간 날 때 빨리 한 바퀴 본 다음에 지문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옳은 지문 위주로 봐야지 틀린 지문을 보게 되면 그 틀린 게 뭔가를 또 생각하면서 시간을 또 많이 허비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마무리가 10일 남았는데 공법만 10일 하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중개사법도 봐야 되고 세법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공법마저 그렇게 양을 많이 늘려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옳은 지문을 봐야 되는데 그 옳은 지문은 다 식곡태랑 보통 우리가 이제 빈칸 연습했던 거 있죠. 그런 지문들은 좀 봐도 돼요. 근데 틀린 걸 찾아라 OX를 해라 그러면 그 문제 하나당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선수공 우리 했던 바른 지문 있죠. 아니면 이제 식곡태에 있는 지문들을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제일 많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미림님께서 올해 난이도 어느 정도 될까요? 하면서 난이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는 대부분이 저 생각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작년보다 쉬워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응시 인원이 40만을 넘은 건 처음이었고 최초였기 때문에 아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엄청나게 긴장 많이 할 거예요. 이번에 합격자 너무 많이 나오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니까.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기 전에 한번 걸러야 되니까 좀 약간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작년 정도 수준으로 전 나올 것 같아요. 작년 정도 수준으로. 네. 재작년은 좀 쉬웠고요. 그러니까 원래 짝수회가 좀 쉬운 편인데 근데 올해가 이제 짝수회잖아요. 좀 쉬워야 되는데 30일 했다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 정도로는 나오지 않을까. 올해도 작년 시험의 수준과 비슷할 것이다. 네. 이 말씀이시고 사실 근데 뭐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건 뭐 어떻건 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그리고 또 찝어주시는 부분 위주로 또 이렇게 공부하고 가시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받지 않을까. 네, 네. 크게 지장 없으시니까 여러분, 네, 난이도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자신감 있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솔님께서 시험지 커팅은 시험지 받자마자 바로 해야 하는 건가요? 타이밍이 궁금하다. 괜히 시험지 받자마자 혼자 칼 들고 설치다가 찍히는 건 아닌지 좀 불안해서요라고 하셨는데, 요걸 박수영 교수님이 한번 이렇게 커팅해서 호치케이스를 찍고 넘기면서 보면 빠르다. 요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제가 저 시험 볼 때도 그랬어요. 이게 시험지다 그러면 네네네. 이 핸드폰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시험지를 한 장 넘기면 이렇게 넘기잖아요. 넘기면 제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커팅한 다음에 맨 위에를
호치케스로 찍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받자마자 바로 해요. 시험지 줄 때 9시에 이제 배부에서 9시 반에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전에 아마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 그때 받자마자 문제가 다 비어있는 빈칸이 있는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막 넘기면서 빨리 보고 문제가 이상이 없다. 그럼 바로 이제 커팅하고 나서 찍은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문제 푸셔야 돼요. 뭐 덮으세요 막 그러면 덮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한 두세 문제 덮을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눈으로 일단 답을 어느 정도. 안 되면 뒤로 넘긴 다음에 이렇게 세게 누르면 글씨 보이거든요. 이렇게 세게 누르면 이제 글씨가 비쳐서 보이니까 그때도 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좀 뭐라 그러면 이제 요런 노하우들 잘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푸는 겁니다. 사실 근데 뭐 좀 이렇게 천천히 넘기면서 좀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걸 뭐 부정행위라고 간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된지 확인하는 것처럼. 근데 나는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 풀고 있는 거지. 눈으로 벌써. 그 커팅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펼치면은 상당히 넓어요. 이제 책상이 중고등학교 책상이 이렇게 넓진 않아. 그래서 이게 삐져 나가고 그러면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네. 신분증 올려놔야 되고 컴퓨터 사인펜 올려놔야 되고 하는데 이게 막 올라갔다 뭐 정신 없어요. 그래서 커팅 딱 해놓고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제임스 오너님 작년 대비 난이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은하수님께서 공신고쌤 다이어트 하셔서 완전 훈남 유지해 주소서라고. 네. 요즘에도 계속 그 현미는 드시고 계신 거죠? 네. 현미. 저도 똑같이 현미를 먹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좀 관리를 안 했더니 도로 쪘더라고요. 네. 그냥 현미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어플 중에 이게 만보 걷기 있는데 네. 만보기 걷기 하는 게 이게 만보 걸으면 30원을 주는 게 있어요. 토스에서. 그래서 나는 30원을 벌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승부욕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거 뛰어야 되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거 만보를 해놓고 만보면은 어느 정도 몇 킬로 정도 뛰어야 될까요? 제가 1시간 반 정도 도니까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도니까 만보 12,000보 나오더라고. 그 파주 호수공원.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근처 가면은 네네. 목표물을 해놓으면 20원 또 주는 게 있어. 하루에 100원에서 200원 버는 거예요. 야, 하루에 100원, 200원을 또 그렇게. 근데 야. 이게 또 느낌 제가 지금 16,000원 정도 벌었거든요. 그걸로.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얼마나 벌었겠어요. 근데 그걸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목적성이 있어요. 목적 의식성이 있어야 그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 건데. 그 16,000원은 정말 아까 못 쓰겠네요. 그거는. 네. 나중에 이제 좀 잘 되면 임장할 때도 걷는 거 하나는 뭐 남들보다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 관리를 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 체력 관리 마지막까지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아님께서 식곡태가 아닌 전 안비호 무한반복도 괜찮나요? 하셨는데 안비호 무한반복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안비호는 제가 짬나는 시간에 보라고 한 거지 얘를 가지고 공부하라고 만든 건 아니고 내가 오갈 때, 걸어 다닐 때, 화장실 갈 때, 전철 탔을 때, 버스 탔을 때 5분 안에 빨리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때 보라고 한 거지. 집중해서 보는 거는 식곡태를 집중해서 봐야 되고 짜투리 시간에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안비호를 보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길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디 가실 때 이렇게 잠깐 집중해서 보실 수 있게끔. 그치. 네네. 그래서 나나님께서 문제풀이보단 요약집을 계속 보는 걸 추천해 주시는 거죠? 라고 그렇죠. 네. 문제는 이제 틀린 거 한 번 정도 확인하고 계속 걔를 보고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공법은 이 문제가 여기 우리가 시중에 봤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한다고 보고 넘어가서 이제는 이론 정리할 때 됐으니까 지금 틀렸던 것들 확인하면서 이론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다. 제가 여지껏 봤던 수강생들은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했던 게 도움이 됐다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이 지금 마지막 또 정리를 잘 해주고 계시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패턴, 잃어버리지 않게끔, 잘 준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띠드버거님께서, 띠드버거 굉장히 귀엽네요. 동용에서의 점수와 실제 시험에서의 점수가 비슷할까요? 완전히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동용 문제라는 게 상중하로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딱 몇 점이 똑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동형 모의고사는 전부 다 중 문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중하로 돼 있는 문제를 풀지 않으셨잖아. 그런데 상중하로 문제를 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문제를 공부할까 봐 출제를 못 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다 중문제라 이거를 이 점수가 시험 문제 점수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문제를 시험장 갔을 때 하는 다 맞췄어. 중을 내가 더 많이 맞히냐 못 맞히냐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지
상을 많이 맞춘다고 점수가 올라가진 않아요. 다 틀리라고 하는 문제는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더 중문 문제를 많이 맞춰서 점수가 확 올라가시는 분도 있었고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모의고사 때보다 점수가 떨어지신 분도 있으시고 하지 이게 실제 동형 모의고사랑 똑같다라고 시중에는 막 써 있잖아요. 100%안 똑같습니다. 문제를 내가 내는데 내가 그렇죠, 내는 사람이 그렇죠. 출제랑 똑같이 내면 여러분이 이상한 거 공부할까봐 그렇게 절대 출제를 못합니다. 임수희님께서 동영을 꼭 풀어봐야 하냐고 이렇게 또 네. 질문 주셨는데. 동형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본인이 4회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한 달간 동형 모의고사 연습을 하잖아요. 그 수업을 만약에 안 들으셨으면 혼자서라도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란님께서 백선 외우는 방법은 어떠냐고 또 물어보셨거든요. 백선에서 내가 체크하라고 했던 거, 체크했던 것만 좀 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또 보면 또 시간이 버려지니까 그때 기본 이론 한 번 더 두면서 까먹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백선은 이제 마무리할 때 마무리 이런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보고 체크했던 문제 위주 보고 버리셔야지 얘를 달달한다고 해서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이론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잘부하고 백선하고 식곡태를 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식곡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잘부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익숙해졌기 때문에 마무리용으로는 별로 좀 약간 부족하고 마무리용은 식곡태가 제일 좋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동산계 유재석 그리고 고상철 교수님의 공법 라이브 멘토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네. 강면직님께서 부동산계 유재석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서 네. 자 장선우님께서 그 난이도 상 문제 있잖아요. 네. 상 어차피 모르는 내용이라면 한 번으로 가는 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모든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정답수가 항상 배점이? 40문제면 다 똑같이 균등하게 분할이 돼 있어서 내가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안다고 풀었는데 5번이 답이 좀 많았어. 내가 정확하게 푼 게. 그럼 나머지 모르는 거는 5번이 아닌 다른 거에서 찍으셔야지.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3번으로 다 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한 절반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절반을 맞췄는데 그거랑 똑같은 번호가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가 아닌 번호를 밀어버리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거 제가 수능 때 써먹던 방법이기는 한데 어. 배점이 1번부터 5번까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그렇게 할 수밖에 보니까 없어요. 일단 제가 정확히 아는 문제들은 다 풀고 그리고 무슨 번호가 제일 안 나왔는지만 딱 체크를 해서 그치. 그 한 번으로 쭉 밀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100문제를 냈는데 정답이 5번에 그렇죠. 한 70개가 있었어. 공부 하나도 안 한 애가 그냥 5번 찍은 거야. 걔가 합격하고 공부한 애가 안 되면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그렇죠. 되잖아. 그래서 항상 균등 배분하라고 돼 있거든요. 출제에 아예 포인트 그렇게 돼 있어. 정답률은 각 문항당 번호수가 균등하게 하도록 할 것 이렇게 조건이 돼 있어요. 한 번으로만 밀어도 25점은 20점 그쵸.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0점 25점은 정도. 나오죠. 20점은 나오는데 내가 그래도 알고 풀었는데 걔네들이 많이 나왔으면 또 걔가 나올 확률은 적다는 거지. 이게 참 되게 재미있었던 이유가 저희 학교에서 학창 시절에 되게 이제 좀 장난꾸러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친구가 내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번호 한 번호로만 밀겠다. 한 친구는 나는 풀겠다. 몰라도 풀겠다. 둘이 내기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누가 이겼게요? 한 번은 미네가 아니에요? 미네가 이겼습니다. 네. 그 친구는 진짜 20 몇 점이 나왔어요. 근데 나름 풀었던 친구는 10점 나와가지고 수학 풀었나 보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한 번호로 밀 때 내가 아는 문제를 풀고 나서 안 나온 번호 중에 한 번호로 밀 때 되게 좀 유의해야 될 게 내가 푼 문제가 정확한 정답이라는 가정하에 네, 또 한 번호로 밀어야 그게 나오지 내가 푼 문제가 또 틀렸는데 그 틀린 번호로 또 이렇게 밀어버리면 또 그게 그치. 확률에서 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찍어도 많이 맞는 게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가 딱 찍은 번호가 있는데 아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럼 걔네들이 찍어도 잘 찍더라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치. 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잘 체크하셔서 네 분명하게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풀으시고 정말 자신 없는 거는 아까 고상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지는 4번 뭐 이런 거, 네 농지법은 4번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사실 몇 개라도 더 맞아서 좀 점수를 높이는데 이게 요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 전략이 또 필요한 시험이니까요, 그죠? 그걸 네. 자기가 다 짜고 들어가야지. 거기 가서 당황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미리 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K 형님께서
박수현 교수님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마킹하시는 거 추천하셨는데 고상철 교수님께서는 마킹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저는 과목별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민법을 하게 되면 민법을 다 풀고 체크해놨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험지에서 몇 번 체크하잖아요. 체크한 다음에 일단 시험지 그 답안지에는 1번을 풀면 1번에다가 체크했어 내가. 그러면 답안지 저는 바로 1번 빨간 색깔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마킹하는 게 아니라 체크해놓고 2번 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마킹할 때는 민법을 다 풀면 바로 민법 체크했던 거 전 컴퓨터 사인펜으로 마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론이면 개론 문제 풀고 마킹하고 이렇게 한 스타일이었어요. 자기 스타일에 맞아야지. 꼼꼼한 스타일은 하나 풀고 하나 컴퓨터 마이킹하고 이러는데 좀 풀자마자 빨리 빨간 색깔로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다 풀고 난 다음에 내가 못 풀었던 거는 이제 체크했던 거 나중에 풀고 풀었던 것만 마킹했거든요. 그리고 남는 것들은 이제 찍어야 되니까 나머지 번호 중에서 없는 거 그나마 좀 덜 나온 거 걔 찍어야겠다 해서 걔 찍고 저는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게 본인이 맞는 게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절대적인 방법이 사실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시험을 봐본 어떤 경험에 의해서는 뭐 이런 방법들이 좋더라라고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사실 본인한테 또 맞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중요한 건 내가 정확히 푼 문제가 정확히 마킹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미님께서 시잘부 대 백선 중 알려주세요. 시잘부랑 백선 중에 어떤 걸 봐야 되냐? 뭐 마무리는 시잘부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백선 같은 경우는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한번 푸셨기 때문에 체크했던 것들 보고 나서 시잘부 위주로 더 보는 게 확률이 원래 공법 같은 경우는 특성상 기출문제가 나왔던 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냥 24문제에서 26문제는 또 나왔던 게 또 나오는데 변형만 되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거의 기출에서 90% 이상이 나오지만 공법은 한 60%? 그러니까 나머지 60%는 40%는 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시잘부로 좀 더 보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시잘부. 그리고 우이한님께서 건축법 숫자가 너무 힘들어요. 건축법은 숫자 살짝 뒷전으로 해도 될까요? 라고 또 이렇게 예, 지금 못 외워요. 지금 늦었고 버려도 돼. 왜냐하면 건축법이라고 해서 숫자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숫자 때문에 틀리게 하는 거는 뭐 기간 있죠. 그런 거 몇 개 빼고는 숫자만을 가지고 내려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상 보면 숫자만 관련된 문제가 뭐 5문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운 거지. 아니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했는데 이게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숫자 때문에 고민한다고 과감하게 버리고 할 수 있는 걸 더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또 중요한 때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 아우라님과 띠드버거님께서 또 주신 질문이 기출 비율에 대한 걸 또 질문 주셨거든요. 한 60%. 공법은 기출 비율이 좀 낮죠? 기출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지, 네. 어떻게 되냐고. 60% 정도 나오니까 작년에 만약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그 파트가 또 나오는 게 한 60% 정도 될 거예요. 60에서 한 50% 사이. 네, 예를 들어 민법은 기출문제 10년간 나왔던 기출문제를 달달달 하면 거의 80점에서 9점이 나와요. 민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근데 공법은 한 많이 나오면 60%?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지 않아야 될 문제는 안 풀어도 되고 좀 계속 나오는 문제는 계속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시잘부였었기 때문에 그거만 충분히 보셔도 되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게끔 공부만 해두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김수환님께서 그 2차만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험날 오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두근거려서 자료가 눈에 잘 안 들어올 것 같고 시간은 있고 걱정돼요. 라며 오히려 이제 시간이 있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뭐 이런 걸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시험장에 우리 이제 응원하러 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1차 수강생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2차 수강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 스탠드에 앉아 있어요. 스탠드에 앉아 있으면 전부 다 아는 사람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볼 때는 공부를 초탈하신 분들이고 좀 더 하겠다는 사람들은 혼자 구석 가서 이제 막 책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날만큼은 일찍 가서 혼자서 뭐 차량을 갖고 가시면 차 안에서 이제 암기해야 될 거 있어. 중개사법의 벌칙 외워야 될 거, 세법의 요율 까먹지 말아야 될 거, 공법의 권한자 그리고 권한자 말고 기간 뭐 이런 것들 우리 비교 특강에서 외우라고 했던 것들 그거 위주로만 이제 계속 돌리면서 봐야지 그날
엄청나게 많이 본다고 해서 그 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은 지났고 내가 오늘 그걸 도장을 찍어야 되는 날인데 내가 오늘 본 거에서 90%가 다 나온다. 그런 보장은 없고요. 이미 봐왔던 것 중에서 나올 건데 그날 아침에 내가 좀 그동안 못 외웠던 것들을 좀 보는 게 좀 덜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야님께서는 그 교수님 비교정리 특강이 큰 도움이 됐어요. 이걸로 무한반복 괜찮을까요? 자꾸 이분은 무한반복 얘기하시는데. 네. 무한반복은 식국태가 제일 좋다고. 무한반복 식국태. 비교정리 특강도 큰 도움이 또 되셨다고 합니다. 암기할 때 왜 암기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아니까 비교해서 암기가 잘 돼서 암기할 때는 비교 특강이 제일 좋고 네네. 이제 그걸 끝냈는데 비교 특강은 요거만 비교한 거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할 때는 전체를 정리하고 있어야지 요거만 계속 달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딱 하나 나왔어. 그럼 이제 나머지 어떻게 해? 그게 문제라 그래서 마무리할 때는 식국태가 제일 좋습니다. 마무리는 식국태. 네. 오늘의 그 멘토링은 이걸로 좀 귀결이 될 것 같아요. 마무리는 식국태. 네, 지금 남은 시간 잘 좀 식국태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명진님께서 청심환 먹으면 효과 있냐고. 네, 청심환 얘기 좀 몇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구성식 교수님께서. 전 청심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람은 긴장을 할 때 온몸에 긴장이 됐을 때 더 집중력이 높아지는데 이게 긴장이 풀어지면 졸려요, 사람이. 그리고 마음 편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감은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죠? 네, 너무 편해도. 내가 정말 긴장이 돼서 손이 떨릴 정도가 아니면 우리가 시험 보면서 긴장 안 하고 풀면 안 되지. 긴장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긴장이 풀어져 버리면 시험 문제 풀다가 졸거나 아니면 뭐 내후년이 있지 뭐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요. 내년에 또 있으니까 아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년이 또 있으니까. 저는 그냥 청심환은 안 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긴장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긴장은 또 그 사람을 조금 더 활력을 돌게 또 하니까요. 그 긴장감 때문에 문제가 빨리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긴장을 풀어버리면 이게 순간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하루만 딱 바싹 긴장해가지고 시험 문제 풀고 나와서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이제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갈 때부터 온몸에 긴장을 풀어버리면 이건 아니지.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순간적인 어떤 스피드로 뭔가를 확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모르겠지만 이건 그래도 장기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또 너무 늦추고 들어가게 되면 뭔가 조금 굉장히 좀 나른해지고 네, 좀 안일해지는 그런데 정말 또 시험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저는 그것도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시험 본다는 마인드로 청심환을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임해보시는 건 어떨지. 정말 이렇게 시험 보는 참관인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랬을 때 한번 그 패턴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뭐 본인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뭐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히 또 그런 부분은 잘 또 수정하실 줄도 알아야 하는. 그리고 또 그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시험 전에 아침에 그 우유 같은 거 안 받으시는 분 우유 먹고 가지 말라고. 그거 바로 화장실 가니까. 그렇죠. 화장실 가게 되면 생리 현상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 뭘 먹지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아니면 절대 물도 많이 먹으면 안 돼.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렇죠. 목만 적시는 정도. 저는 그날은 무조건 간식 하나 점심에 먹을 거 그거 제외하고 끝나고 나서 먹어도 되잖아. 1년 7일 다 먹어도 되잖아, 그때는. 네. 그날 하루만큼은 먹는 거에 대한 거 자제를 좀 하고 시험 끝나고 나와서 편하게 이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초콜릿 같은 거 어떨까요? 살짝 그런 거. 그 초콜릿은 우리가 초콜릿 바라고 그러죠. 옛날 풋브레이크 이런 거. 그런 거는 점심 때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살짝 또 이렇게 또 업을 좀 시켜주잖아, 기분 좋게. 네, 또 파이팅 넘치게. 우리 찬니님께서 고상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준비생입니다. 올해 시험은 안 쳤지만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 붙는다 생각하고 매일 식국태만 믿고 2배속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찍어도 붙는다 생각하고 공부합니다. 다른 거 추가해서 본다면 뭘 보면 될까요? 나머지 과목은 다 60점이 넘는데 공법이 문제긴 하네요 하면서 식국태 보면서 백선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 동안은 백선 정도면은 그래도 100선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다 있으니까. 저는 이 찬리님의 마인드가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붙는다 생각하고 매일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 붙는다 생각하고 조금 자만하고 나태하면 안 되겠지만 붙는다는 생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치. 충분히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입에서 떨어진다는 말을 하면 재수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동전이 땅에 붙는다라고 그랬지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알았어. 표현이. 네, 우리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밥 먹다가
친구가 앞에서 아, 나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딱 들고 딴 데 갔었어요. 재수 못 묻는다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뽀뽀한다 그러면 입술이 붓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무조건 붓는다. 떨어진다는 말은 아예 안 했어요. 그러네요.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동전이 땅바닥에 붙는 거예요. 그죠? 사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붙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 이야, 표현이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긍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찬니님이 마인드를 정말 좋게 갖고 계신 거죠. 네. 우리 찬니님의 마인드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붙는다는 생각으로. 네. 이름이 이찬인가 보다. 네네네. 찬니. 네. 그리고 정지훈님께서 점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점심 준비는 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초코바 같은 거나 뭐 우리 보통 많잖아요. 그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거 먹는데 우유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간략하게 저는 초코바를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핫브레이크였었어요. 핫브레이크. 핫브레이크 알아요? 네, 핫브레이크 알죠. 근데 좀 잘 사는 애들은 외국 거 그 검은 거 뭐야 갈색깔이었는데. 그 출출할 때 넌 네가 아니야. 그 광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것들 한두 개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아시는 분 그것 좀 밑에다가 좀 붙여주세요. 네, 네. 핫브레이크 출출할 때 넌 네가 아니야. 그게 핫브레이크인가? 네, 아무튼 아니다. 외국 거 핫브레이크는 국내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자유시간이랑 핫브레이크는. 자유시간하고 핫브레이크였는데. 네. 그게 있는. 스니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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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사람들 세 분이 알고 계시네. 우리 김영수님과 전미리님이 스니커즈라고. 네. 우리 이민규님도. 스니커즈는 부잣집 애들이 먹었고, 저희 지금 못 살아서 가난해서 핫브레이크 먹었어요. 네. 자, 최윤아님께서 교수님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 중 상 문제는 아는 문제 다 풀고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순서대로 풀까요? 낯선 문제 많이 안 나오면 좋겠어요. 일단 체크해놓고 다른 거 푼 다음에 풀었던 번호 중에서 없는 걸로 골라야 되니까 걔 먼저 풀면 안 되고 무조건 처음 보고 어렵다 그러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다른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문항수 중에서 정답이 제일 안 나왔던 걸로 찍어야 되니까 처음에 풀지 마시고 일단 체크해놓고 다른 문제 풀고 체크하고 다른 문제 푼 다음에 40문제를 다 풀었을 때 그때 마킹하면서 찍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울 라이언님께서 혹시 저 2차만 보는데 2차는 몇 시부터 시작되냐고 또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아까 내가 말했었는데 2차는 12시 반까지 입시를 하셔야 되니까 네. 11시 10분에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이 12시 반까지예요. 12시 반까지 입시를 하셔야 되니까 잠깐 바깥에 운동장에 나갔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희정랄랄라님께서 점심 나갔다 와도 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나갔다 와도 상관없군요. 나갔다 와도 상관없는데 12시 반까지만 입시를 하면 되는 12시 거죠. 반까지 입시를 해요. 자, 1시부터 그리고 시험 봐야 되니까. 네네. 우리 시카제님께서는 시카제. 네. 합격하고 RSA에서 뵙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시카제, 제시카네요. 네. 제시카. 제시카. 시카제. 제시카님은 나중에 별걸 다 뒤로 갖다 붙이네요. 네, 시카제. 네. 자, 우리 우이아님께서 개정사항 예를 들어 공공재개발 등등은 나올까요? 제 느낌에는 교수님 느낌은 어떠세요? 이렇게 또 여쭤봤는데요. 제 느낌은 공공재개발의 내용보다는 용어 정의가 나올 것 같아요.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재건축 정의 정도는 꼭 보고 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촬영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드에도 올렸고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히히히님께서 교실 안에서 식사 가능하냐고. 네. 교실 안에서도 드셔도 되지 않나요? 교실에서 먹는 거예요. 네. 나가서 못 먹어요. 추워서 그때 그렇죠. 그때 되면은 추워가지고 안에 지금만 해도 날씨가 이런데 그때 되면 눈 내릴지도 몰라. 아니 근데 나갔다가 또 음식점으로 또 어디서 찾고 안 돼. 언제 시켜서 언제 나와서 언제 먹고 또 언제 들어가요. 책상에서 그냥 핫브레이크 하나 먹으면서 핫브레이크래 그렇죠. 스니커즈 돈도 많으시니까 네. 핫브레이크도 먹고 자유시간 드시면서 그냥 암기할 것도 이렇게 살짝 보는 게 낫지 어디 움직이지 마십시오. 뭐 혹시 모르니까 좀 따뜻한 온수 같은 거라든지 따뜻한 뭐 국물 같은 건 조금 이렇게 싸가서 목 축이시면서 조금 드시는 것도 네. 그러니까 이뇨 현상이 생기는 커피는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커피 말고 화장실 안 갈 수 있는 간단한 음료 같은 거. 그리고 우리 한비광님께서 이분 열혈광호에서 뵀던 분 같은데 농지법 4번은 A형, B형 동일한가요? 이렇게. 이걸 모르시는구나. A형 문제랑 B형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39번인데 여기 B형에서는 40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번호만 39번, 40번, 40번, 39번이 위아래로 바뀌어 있는 것 뿐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문제 번호도 똑같고요. 똑같아. 똑같은 문제가 위아래로만 바뀌는 것 뿐이니까 내가 모르겠다 그러는 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죠. A형. 그럼 A형, B형이든 간에 문제에 대한 답은 똑같군요. 그러니까 1, 2, 3, 4, 5, 1, 2, 3, 4, 5가 똑같아. 근데
번호가 이제 얘가 38번이면 얘가 40번이 가 있는 거지 문제가 다르진 않아요. 같은 문제예요. 아, 그럼 문제랑 보기는 똑같은데 똑같아요. 번호만 다르게 해서 그쵸, 출제를 그쵸. 한 거다. 어. 아, 혹시라도 그 번호가 같으면 또 그걸 보고 베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기출 문제랑 그 쪽집기 백선에 대한 그 얘기가 조금 있는데 우리 백선 찬님도 보시면 그렇고 백선. 네. 기출 이제 보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기출 문제를 보면 네네. 또 틀리라고 하는 문제에 빠져서 또 그거 볼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보지 말라는 거지 기출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출 문제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많이 풀었고 시절부에서 풀 수 있는 거 다 풀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가야 되는데 또 뭐 27회 거 기출 문제 풀었다. 그럼 거기서 틀리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공부를 할까봐 걱정이 돼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백선이 비교적 어떻게 보면 또 기출을 갖고 정리한 게 또 백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교적 정리가 잘 돼 있는 백선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고 네, 공부하시고 가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민법은 봐야 되겠지만 공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허스키님께서 적절한 긴장이 효율성 올라가요. 각성 이론 검색하시면 나와요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까 우리 고상식 교수님 말씀처럼 네. 너무 긴장이 또 풀어져도 여러분 또 약간 좀 나태해지거나 포기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적당한 긴장감은 네, 갖고 가셔서 네, 무엇보다 여러분 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죠? 네,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저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공부 여러분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공부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께서 사실 이게 뭐 전략적으로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10년이고 20년이고 공부를 해서 보는 학문이라면 사실 저는 굳이 고상철 교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교수님들 많으시니까.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알차게 핵심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 고상철 교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네. 오늘 저희가 또 이따가 저녁에 8시부터 또 합격 전략 설명이 있잖아요. 답변 하나 그죠?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네네네. 작년에 시험 전에 라이브로 문제 풀어주시는 거 올해도 해주냐고. 네네네네네. 제가 사무실에서 작년에 시험 보기 전날 금요일 날 2시부터 3시 반 정도까지 혼자서 이제 밴드 들어와서 라이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2시쯤에 아마 밴드에서 제가 라이브로 질문 받고 이거 중요한 질문들 좀 보고 가세요라고 해줄 테니까 그 전에 제가 프린트할 내용의 그 자료는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셨다가 금요일 2시쯤이면 29일 2시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9일. 네, 29일 2시쯤. 2시쯤에 아마 띵동하고 갈 거예요. 그럼 이제 밴드 한번 들어오시면 제가 라이브로 뭐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공법 박스 문제 나오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공법 박스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버리셔야 좋을까요? 돼요. 네. 버리고 과감하게. 네. 버리고 나중에 찍는 건데 일단 버린 다음에 남는 거 중에서 이제는 찍을 때 잘 찍어야 되니까 각적인 번호로 안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한번 비교하면서 찍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으니까 네. 일단 그리고 공법은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오면 1개에서 2개 정도 이제 옳은 거 골라라 이런 것들로 나오고 일반적인 박스형은 기역, 니은, 뭐 니은, 디귿, 리 이렇게 고르는 거라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몇 개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려우니까 그 몇 개입니까? 라는 문제는 일단은 포기하고 다른 거 푼 다음에 와서 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띠드버거님께서 1년 동안 진짜 고상철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아유, 하고 이렇게 하트 표시하셨는데, 자 이제 시험이 열흘 앞으로 거의 이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내가 과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반문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따라와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어려운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재밌다고 하시면서 따라오신 분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서 여지껏 달려오신 거고 이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마무리 잘 하셔서 이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 걸려서 시험을 병원에서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코로나 걸리면 신청을 따로 하셔야 돼요. 신청 따로 해서 그 감독이 와서 시험장처럼 시험지 배부하고 한 분이더라도 감독관이 가십니까? 네, 한 분을 위해서? 그래서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가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입니다. 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험을 다시 못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해 줄 거니까 꼭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시험 보고 나서 RSA 과정에서 이제 그때는 돈 버는 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이 사실 여러분들 혼자서 준비하신 건 또 아니죠. 네, 우리 교수님과 함께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고생해온 이 모든 결실을 충분히 잘 거둬들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자신감 넘치게 잘 마인드 조절하셔서 가셔서 꼭 여러분들 원하시는 결과 안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따가 또 8시에도 저희는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 또 시작했죠. 이분들은 이제 RS 설명할 때 뵈야죠. 네네. 자, 근데 지금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갖고 정말 질문에 저희가 또 답변을 일일이 못 해드리는 게 있어서 만약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8시 합격 전략 설명회가 또 있으니까요. 공부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오셔서 질문하시면 또 여러분들 그 질문 함께 또 풀이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상식 교수님께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행해주신 우리 아나운서님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바꿔가면서 하느라고 네네. 또 비 맞춰준다고 얼마나 열심히 아유, 했겠어요. 별 말씀을요. 그래서 수고 저는 많으셨어요. 여러분들과 우리 교수님 모시고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서당계로서 이렇게 듣는 것도 또 굉장히 많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후배가 되실 분들 또 위해서 방송 또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올해 꼭 합격하시고 올해 말부터 RSA에서 함께 하시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프로 랜드 프로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프로 랜드 프로 감사합니다.